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과 독시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가에 좀 가야 할 일이 생겨서 어, 이번 주는 오늘 이제 프로토 영상은 따로 못 올릴 것 같고요. 승무패 영상도 최대한 간단하게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승무패가 세리에가 들어와서 주중 회차 같은 경우에는 2월이 되긴 했었어요. 2월이 되긴 했었지만 지금 또 주말에 있는 회차 또 세리에 같은 경우엔 주중에 또 세리에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변이 많은 회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번 회차가 좀 특이한 케이스가 투표율이 많이 몰린 경기가 좀 없습니다.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80%가 넘어가는 지금 투표율이 없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회차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본머스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지금 배당 같은 경우에는 본머스가 정배당을 받고 있고 투표율도 일단 본머스 쪽이긴 해요. 에버튼이 이번 시즌 정말 좀 좋지 않은 행보를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본머스 같은 경우에도 시즌 중반에 이제 감독 경질 후에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다시 또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뭐 흐름이 좋지 않은 두 팀의 경기 그리고 경기력 차이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에버튼은 수비에서의 공간이 많고 본머스는 제가 느끼기에는 공격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좋은 팀이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서 좀 비등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최종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독식에서는 본머스 쪽으로 좀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그런 경향도 있고 좀 의아한 게 에버튼이 정배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머스에게 투표율이 좀 몰린 부분들은 좀 제가 바라봤던 시선과 좀 다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본머스 사이드라고 바라보곤 있어서 독식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입니다. 노팅엄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최종에서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를 요새 좀 잘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사실은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들보다는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나와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을 노리는 그런 방향이 가장 잘 맞는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잘할 수 있는 축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노팅엄 자체가 수비적인 공간들을 보면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상성에선 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이 말씀드린 크리스탈 팰리스의 그런 경기 스타일을 생각을 해봤을 때 노팅엄이 저는 라인을 그다지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서 저는 좀 무승부의 결과도 배제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투표율도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이 정도면 무승부까지 받쳐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에서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유리한 경기는 맞기 때문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리즈. 이 경기는 이 상성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리즈가 이번 시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웠고 뭐 토트넘도 최근에 이제 손흥민 빠지고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나 주중에 리그컵 경기에서 이제 주전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패배를 했는데 지금 토트넘의 상황도 좋지 않죠. 근데 리즈와의 상성적인 부분을 보면 리즈가 수비적으로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에서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지금 이 토트넘이 주중 경기 때 그 베스트 멤버들이 나왔던 게 좀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체력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레스터를 좀 바라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웨스트햄 쪽으로 배당이 왜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지금 레스터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득점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들이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결정력이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나 이 공격에서의 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 그리고 두 팀의 경기 스타일이 승패 방향이라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에선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배당이 좀 너무나도 수상해서 웨스트햄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삼프도리아 대 레체의 경기고요. 삼프도리아가 이번 시즌 좀 아쉽죠. 19위에 위치하고 있고 레체는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레체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봐요. 뭐 도찐개찐이긴 한데 삼프도리아의 한 방은 남아있지만 이번 시즌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는 너무나도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와 패, 저는 레체 사이드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중에서 경기력은 조금 더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체중에선 그 무승부의 투표율이 몰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삼프도리아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첼시의 경기고요. 최종에서는 뉴캐슬의 단통 패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팀이 보여주는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뉴캐슬이 지금 순위적으로도 굉장히 높고 경기력이나 전체적인 흐름이나 다 뉴캐슬이 앞섭니다. 그래도 저는 이 뉴캐슬이 보여줬었던 모습들이 강팀과의 경기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뭐 첼시가 어쨌든 강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뉴캐슬의 좀 아쉬운 부분들은 여전히 수비에서의 수비진의 주력이 좀 느린 부분들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뉴캐슬이 수비가 좀 많이 안정이 됐어요. 많이 안정이 됐지만 분명히 지금 흐름이 좋아서 첼시 상대로 수비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오히려 첼시 역습에 좀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첼시의 아쉬운 점은 확실한 타겟 스트라이커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반대로 이제 강점은 공간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이변으로 최종에서 뉴캐슬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뉴캐슬 알미론의 활약이 요새 너무 좋아서 그리고 첼시의 흐름도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볼로냐 대 사스올로의 경기고요. 지금 뭐 순위는 비슷해요. 사스올로가 12위, 볼로냐가 13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팀 경기는 좀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볼로냐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지만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좋지 않고 뭐 사스올로는 워낙에 좀 닭공 축구를 하는 팀이라서 뭐 두 팀 경기 스타일을 봤었을 때 승패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에서는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뭐 단통으로 가자면 승패 방향 중에서는 볼로냐가 더 이번 시즌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솔로도 공격 전개적인 부분들은 괜찮은데 결정력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볼로냐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사실은 경기력만 놓고 봤었을 때는 뭐 당연히 브라이튼이 앞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아스톤빌라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건지 뭐 수비는 아쉽지만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에메리 감독 오고 나서 맨유 상대로의 경기력도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를 좀 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는 생각에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좀 아예 꺾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의 승 없이 브라이튼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몬차 대 살레르니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살레르니가 11위로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몬차 같은 경우에는 15위로 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 경기적인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몬차가 뭐 홈이긴 하지만 정배당을 받은 게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독식에서는 이 배당대로 가져갈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지만, 이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저는 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살레르니가 이런 하위권 팀들 상대로는 잘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이제 로마 대 토리노의 경기고요. 로마는 7위, 토리노는 9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토리노가 이번 시즌 공격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요. 역습적인 부분들도 괜찮고,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들도 굉장히 좋아서, 지금 사실 로마 상대로 저는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에서는 좀 승무패로 지우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독식에선 단통으로 가져가자면 로마 쪽도 괜찮아 보이긴 한데 배당도 좀 높게 책정이 됐고 두 팀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헬라스 베로나 대 스페치아의 경기고요. 좀 난해한 경기인 것 같아요. 헬라스 베로나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 꼴찌에 위치하고 있죠. 20위에 위치하고 있고, 네, 그리고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도 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17위. 하위권 두 팀의 맞대결인데, 뭐, 사실은, 이, 헬라스 베로나 압박적인 부분은 좋지만, 공격이 뭐 지금, 공격이나 수비나 둘 다 좋지 않아서, 사실, 이 스페치아 쪽을 가져가고 싶긴 한데, 헬라스 베로나가 일단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스페치아 사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만 놓고 봤었을 때는 스페치아가 측면에서의 그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들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헬라스 베로나에 보여주는 그런 수비에서의 이런 공백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또한 이 스페치아가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나 스페치아 역시 좀 수비가 불안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최종에서는 좀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제가 봤던 경기력 시선대로 헬라스 베로나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풀럼 대 맨유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의심하고 있지는 않아요. 풀럼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톤빌라 상대로 좀 큰 패배에 직면하긴 했었는데, 뭐 경기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웠지만 풀럼 자체가 사실 측면에서의 수비나 전체적인 수비에서의 공간들이 워낙에 많아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경기는 맨유가 좀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도 좀 바치겠습니다. 무승부를 바치는 이유는 뭐 맨유라서 그런 불안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풀럼의 장점은 역시나 제공권이죠. 근데 뭐 이 맨유의 수비진의 제공권을 봤었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까지는 좀 가져가는 게 덜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이제 밀란 대 피오렌티나인데, 밀란은 3위, 피오렌티나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죠. 이 경기는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오렌티나가 주중 경기 때 좋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밀란은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었긴 하지만, 체력적인 상황이 동등하다면 밀란이 뭐 리그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은 굉장히 좋았었어서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와의 경기력 차이는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경기는 유벤투스 대 라치오. 유벤투스가 생각보다는 리그에서의 순위가 나쁘진 않아요. 4위에 위치하고 있고, 라치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이 너무 유벤투스 쪽으로 낮게 책정이 됐는데, 저는 이 경기는 좀 낚시 배당이라는 생각이 좀 강해요. 라치오가 리그에서 보여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좋았었고, 사실 원정에서의 라치오를 믿기는 어렵기 때문에 라치오의 승은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경기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라치오가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시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